전에도 이렇게 한 놈을 정리했는데 벚꽃인가 뭔가 하는 조그만 식당이었어. 끝까지 돈 안 내겠다고 버티더라고. 너도 그렇게 해줄까? 하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그 식당 주인을 어떻게 했죠? 당연히 처리했지.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좀 때렸더니 바로 죽더라고?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려드리죠. 그녀의 과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 고급 일식당 사쿠라테이의 개별실에서 잔잔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총장님, 이번 한일 공조수사 정말 대단했습니다. 야쿠자 조직 하나를 완전히 뿌리 뽑다니 역시 저희 검찰총장님이시네요. 검찰 간부들의 찬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하은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어딘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쿠라테이의 분위기가 묘했어요. 나무로 만든 따뜻한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 그리고 주방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까지 리드미컬한 칼질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은은 고개를 돌려 방개방된 주방을 바라봤습니다. 흰색 조리복을 입은 셰프가 도마 위에서 정성스럽게 회를 뜨고 있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25년 전 13살이었던 자신이 매일 보던 그 모습과 똑같았어요. 총장님, 괜찮으세요? 부하 검사의 목소리에 하은은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주방으로 향했어요. 셰프의 손놀림이 마치 아버지의 그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고도 확신에 찬 칼질, 생선을 다루는 정성스러운 자세까지. 아빠라면 이런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을까? 하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입구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누구세요? 가장 젊은 검사가 당황하며 일어섰어요. 하지만 들어온 사람들을 보자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6명. 그들의 몸에서는 위험한 냄새가 풍겼어요. 문신이 드러난 목과 팔, 차가운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살기등등한 분위기. 하은은 즉시 알아차렸어요. 야쿠자다. 맨 앞에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검찰 놈들이 여기 있다고 들었는데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했습니다. 누구신지 신분부터 밝혀주시죠. 신분 남자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구로카미파 다카시 류지다. 들어봤나? 하은의 몸이 경직됐어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구로카미파, 25년 전 아버지를 죽인 바로 그 조직이었어요. 다카시가 주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셰프는 겁에 질린 채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칼 좋은데 다카시가 도마 위에 사시미 칼을 집어들었어요. 30cm는 좋게 되는 긴 칼날이 조명에 반사되어 차갑게 빛났습니다. 너희 검찰이 우리 조직을 건드려서 온 거야. 다카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어요. 하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온몸에 혈액이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카시가 중얼거렸어요. 25년 전에도 이런 칼로 한 놈을 정리했는데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은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차갑고도 날카롭게 마치 칼날처럼. 25년 전 이런 칼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복수심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다카시는 여전히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죽인 그 사람의 딸 앞에 서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은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마침내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기다려온 그 순간이 계속해보세요. 하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폭풍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카시가 고개를 돌려 하은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한 순간이었습니다. 너는 누구야? 하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참이었어요. 25년 전 아빠, 오늘은 뭐 만들어요? 13살 하은이가 까치발을 들고 주방을 들여다봤어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신단다. 태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얀 조리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언제 봐도 멋있었습니다. 작은 일식당 벚꽃의 주방은 아담했지만 정말 깔끔했어요. 태준은 늘 깨끗한 주방에서 깨끗한 음식이 나온다고 말하곤 했거든요. 도마 위에 싱싱한 광어가 놓여 있었어요. 우와, 정말 크다. 하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어요. 태준이 사시미 칼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하은아, 잘 봐라. 완벽한 리듬의 칼질이 시작됐어요. 태준의 손놀림은 정말 예술 같았습니다. 광어가 투명하고 얇은 회로 변해갔어요. 하은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아버지의 손을 바라봤어요. 아빠는 정말 마법사 같아요. 마법사가 아니라 요리사란다. 태준이 웃으며 칼을 내려놓았어요. 하은아, 요리는 정성이야. 칼질 하나하나가 손님에 대한 마음이지.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말은 언제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나도 아빠처럼 요리사가 될래요. 하은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사시미 칼에 손을 뻗었습니다. 아, 단대! 태준이 급히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은 위험해. 하은이가 좀 더 크면 가르쳐 줄게. 언제요? 고등학생 되면. 하은이가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해요. 태준이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요리사의 덕목이란다. 좋은 음식은 서두르면 안 되거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태준과 하은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 일본에서는 정말 재밌었어요? 재밌었지. 하지만 힘들기도 했어. 태준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어요. 15년 동안 정말 열심히 배웠단다. 일본 최고의 셰프 밑에서 말이야. 그럼 왜 돌아오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정직한 음식을 만들고 싶었거든. 태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정직한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게 내 꿈이야. 하은이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태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어요. 고맙다. 우리 딸, 그때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오세요. 태준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들어온 손님들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었어요. 그들의 분위기는 여느 손님과는 달랐습니다. 하은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거든요. 혹시 식사하러 오신 건가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맨 앞에 남자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 말고 다른 일로 왔습니다. 다른 일이요? 이 근처 상점들한테 받는 보호비 말입니다. 순간 태준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보호비요? 매월 5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식당을 안전하게 지켜드리죠. 남자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태준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하은은 아버지의 등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고요? 남자의 눈빛이 험악해졌어요. 생각해 보시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태준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내 식당에서는 깨끗한 돈으로만 장사합니다. 그 순간 하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렇게 단호한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깨끗한 돈이라. 남자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고집 부리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일본에서 15년 동안 배운 건 요리만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사는 법도 배웠거든요. 하은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일주일 시간을 드리죠.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문이 닫히자 태준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하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태준이 하은을 안아주었어요. 괜찮다.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하은은 느꼈어요. 아버지의 품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그날 밤 하은은 잠들기 전에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아빠, 정말 괜찮은 거죠? 물론이지. 우리 하은이는 걱정하지 마. 태준이 하은의 이마에 키스를 해줬어요. 아빠는 언제나 옳은 일만 할 거야. 하은이가 안심하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평범한 대화가 될 줄은. 하은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녁 준비로 바쁘게 주방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새우튀김이다. 정말요? 와, 하은이가 연필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었어요. 일주일 전 그 무서운 사람들 이후로도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쾅! 갑자기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이번에는 5명이었어요. 지난번보다 더 많고 더 험악해 보였습니다. 하은의 연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생각은 다 해보셨겠죠? 맨 앞에 남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준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제 대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까지 버틸 작정인가 보네. 남자가 혀를 찼어요. 하은은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무서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하은아, 뒤로 가 있어. 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뒤편으로 물러났어요. 작은 창고 뒤에 숨어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 안 내실 거예요? 안 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이 고집쟁이 같은.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퍽! 태준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아빠, 하은이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아버지가 들키면 안 된다고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다른 남자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타났어요. 하은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태준이 피를 흘리며 말했어요. 그만하고 싶으면 돈 내라고! 야구 방망이가 태준의 등을 내리쳤어요. 하은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하은이만은 건드리지 마라. 바닥에 쓰러진 태준이 간신히 말했어요. 하은이, 딸이 있나? 남자들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하은은 더욱 몸을 움츠렸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걸 알았거든요.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다행이군. 딸까지 봤으면 입막음을 해야 할 뻔했어. 하은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집단 폭행이 계속됐어요. 태준은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나? 돈은 정말 없어요. 태준이 간신히 중얼거렸어요. 없다고! 그럼 이 식당을 팔아서라도 내라고! 마지막 한 방이 태준의 머리를 강타했어요. 쿵! 태준이 완전히 쓰러졌어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조용해지겠군. 남자들이 나가면서 중얼거렸어요. 일주일 뒤에 또 올 테니까 준비해둬. 문이 닫히고 나서야 하은이가 달려나갔어요. 아빠. 태준은 의식이 없었어요. 얼굴은 시퍼렇게 부어올랐고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제발. 하은이가 울면서 아버지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태주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우리 아빠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보호자이신가요? 의사가 하은을 보며 물었어요. 네, 저 김태준 씨 딸이에요. 환자분이 심한 뇌출혈을 일으키셨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험해요. 하은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죽는 건 아니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태주는 3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하은은 병실에서 한 걸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하은이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태주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3일이 지난 어느 밤, 갑자기 태준이 신음을 내뱉었어요. 아빠가 깨어났어요. 하은이가 간호사를 불렀어요. 태준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지만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하은아, 네, 아빠. 하은이에요. 아빠를 기억해줘. 태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빠는 안 죽어요. 좋은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태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심전도 기계가 긴 소리를 냈어요. 아빠! 하은의 절규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태준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3살 하은이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혼자 서 있었어요. 작은 손에는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저 나쁜 사람들을 모두 잡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하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아빠처럼 좋은 사람이 되면서도 나쁜 사람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대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다려요. 제가 꼭 커서 복수해 드릴게요. 13세 소녀의 인생이 그날 완전히 바뀌었어요. 복수라는 이름의 길고 긴 여행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15년 후 합격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법연수원 강당에 긴장된 정적이 흘렀어요. 하은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거든요. 김하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빠, 해냈어요.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28세가 된 하은은 마침내 검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부서를 희망하십니까? 인사과 직원이 물었어요. 조직범죄 전담부 지원하겠습니다. 하은의 대답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신임 검사가 가장 기피하는 부서였거든요. 조직범죄부요? 정말 힘든 곳인데.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하은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그때부터 하은의 진짜 삶이 시작됐어요. 검사 3년 차, 이번에도 야쿠자 사건이네요. 동료가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김하은 검사님은 정말 이런 사건만 맡으시는군요. 하은이 파일을 펼쳤어요. 구로카미파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또 이 조직이군. 15년 전 아버지를 죽인 바로 그 조직이었어요.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또요? 벌써 몇 번째예요?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류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 어머니, 이제 정말 식당을 정리해야겠어요. 하은이 어머니와 함께 옛 벚꽃 식당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문을 닫은 채로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주방으로 들어가니 먼지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예전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마, 칼꽂이, 그리고 이게 뭐지? 하은이 주방 한쪽 창고를 열었어요. 먼지투성이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열자 하은의 눈이 커졌어요. 아름다운 사시미 칼이었어요. 칼자루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직한 요리사 김태준. 아, 하은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이 칼이 뭐예요? 어머니가 다가와서 칼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일본에서 스승님께 받은 칼이야. 가장 소중히 여기셨지. 왜 여기에 숨겨두셨을까요? 아마 너무 아까워서 평소에는 쓰지 않으셨나 봐. 하은이 칼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칼날이 여전히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아빠의 마음이 담긴 칼이구나. 어머니, 이 칼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아버지도 하은이가 가졌으면 좋아하실 거야. 하은이 칼을 꼭 껴안았어요. 이 칼처럼 곱고 정확하게 살겠어요. 그날 밤 하은은 집에서 그 칼을 계속 바라봤어요. 마음속에서 새로운 다짐이 솟아올랐습니다. 부장검사 시절 김하은 부장님, 또 야쿠자 사건 신청하셨어요? 부하 직원이 의아해했어요. 네, 구로카미파 관련이면 모두 제가 맡겠습니다. 하은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어요. 매번 사건을 해결할 때마다 집에 와서 아버지의 칼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조금씩 다가가고 있어요. 칼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김하은 지검장님, 축하드립니다. 동료들의 박수가 쏟아졌어요. 하은은 소감을 말했어요. 정의롭고 공정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이제 더 큰 권한으로 그들을 잡을 수 있겠어. 대한민국 최초 여성 검찰총장으로 김하은 지검장을 임명합니다. 대통령의 발표가 나오자 온 나라가 들썩였어요. 여성 최초 대단한 성과네요.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하은에게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임명식이 끝나고 하은은 곧바로 한 곳으로 향했어요. 해질녘 하은은 아버지 무덤 앞에 혼자 서 있었어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사시미 칼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 드디어 검찰총장이 됐어요. 바람이 불어와 무덤 앞의 꽃들을 흔들었어요. 15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살았고요. 칼날이 석양에 반사되어 붉게 빛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직함만으로는 안 돼요. 아빠를 죽인 그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해요. 하은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어요. 이 칼이 증거예요. 아빠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칼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어요. 아빠, 이제 아빠를 죽인 조직을 완전히 뿌리 뽑을 거예요.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칼을 가슴에 품었어요. 25년 동안 준비해온 복수가 이제 진짜 시작되는 거였어요. 총장님, 일본 야쿠자 관련 신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부하가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구로카미파요? 네, 맞습니다. 하은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즉시 수사팀을 구성하세요. 제가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침내 때가 왔어요. 25년 만에 진짜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사쿠라테이 일식당. 너는 누구야? 다카시가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여자 한 명이 이렇게 당당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은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가슴 속에서 25년간 쌓인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25년 전에 누구를 정리했다고 하셨죠? 목소리는 차갑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사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카시가 사시미 칼을 흔들며 비웃었어요. 호기심이 많은 여자네. 뭐 어차피 오늘 여기서 끝날 테니까 얘기해 줄게. 주위의 검찰 간부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25년 전에 고집 센 일식당 주인이 있었거든. 보호비를 안 내겠다고 버텼지. 하은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벚꽃인가 뭔가 하는 조그만 식당이었어. 그 주인도 이런 칼에 당했는데.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벚꽃 식당. 25년 전. 사시미 칼. 하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생생한 기억이 되살아나서였습니다. 그 식당 주인 김태준이라고 했나? 다카시가 무심히 말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하은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 식당 주인을 어떻게 했죠? 하은의 목소리에서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당연히 처리했지. 끝까지 돈 안 내겠다고 버티더라고.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좀 때렸더니 바로 죽더라. 다카시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은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가방에서 검찰총장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고 싶으시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하은에게 집중됐어요. 대한민국 검찰총장 김하은입니다. 다카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검찰총장? 그리고 하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 벚꽃 식당 김태준 셰프의 딸입니다. 다카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25년 전 13살이었던 제가 창고에 숨어서 모든 걸 봤어요.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맞아 죽는 걸 말이에요. 하은의 목소리에 절대적인 확신이 담겼어요. 그럼 너도 아버지처럼 보내주마. 다카시가 사시미칼을 휘두르려는 순간이었어요. 하은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탁! 하은의 손이 다카시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었어요. 으악!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 계집애가! 다른 조직원들이 일제히 하은을 둘러쌌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일제히 하은을 둘러쌌습니다. 다카시 형님, 이 계집애부터 인질로 잡아요. 조직원 하나가 하은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하은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게 요리만이 아니거든요. 순간 하은이 몸을 낮추며 회전했어요. 조직원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하은이 탁자 위에 젓가락을 집어들었어요.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조직원이 다시 덤벼들었지만 하은이 젓가락으로 그의 손목을 정확히 찔렀어요. 아, 조직원이 고통스러워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이 여자 뭔가 배운 게 있어. 다카시가 소리쳤어요. 다 같이 덤벼! 조직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하은은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칼질의 정확함과 리듬감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젓가락 2개로 급소를 정확히 찌르고 몸을 돌려 공격을 피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한테 한 짓을 그대로 돌려줄게. 하은의 눈에 25년간 쌓인 분노가 타올랐어요. 젓가락이 또 다른 조직원의 다리를 찔렀어요. 으악! 이런 미친! 다카시가 사시미칼을 휘두르며 하은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지금입니다. 하은이 가슴속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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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어요. 특수수사팀이다. 움직이지 마. 완전무장한 특수요원 20명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함정이었어! 다카시가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25년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당신들을 잡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은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카시가 마지막 발악으로 검찰 간부 중 한 명을 붙잡았어요. 한 발짝이라도 다가오면 이놈을 죽여버린다! 사시미칼을 간부의 목에 갖다 댔어요. 모든 특수요원들이 멈춰 섰어요. 비겁하기는 끝까지 비겁하네요. 하은이 차갑게 말했어요. 비겁! 이게 바로 야쿠자의 방식이야! 하지만 하은은 이미 계산하고 있었어요. 탁자 위의 수저를 슬쩍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직한 분을 죽여놓고 휙! 하은이 수저를 정확히 다카시의 손목을 향해 던졌어요. 아! 다카시가 고통스러워하며 칼을 놓쳤어요. 바로 그 순간 특수요원들이 달려들어 완전히 제압했어요. 쿵! 다카시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하은이 다카시를 내려다봤어요. 다카시 류지, 25년 전 김태준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함정을 파다니 너희야말로 비겁하잖아! 하은이 무릎을 꿇고 다카시와 눈을 맞췄어요. 비겁하다고요?
13살 어린아이 앞에서 아버지를 때려 죽인 당신이 비겁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나요? 다카시가 할 말을 잃었어요. 법정에서 다시 만나죠. 하은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특수요원들이 야쿠자들을 모두 끌고 나갔어요. 식당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검찰 간부들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총장님, 정말 25년 전부터 네,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어요. 하은이 주방을 바라봤어요. 셰프가 아직도 떨고 있었습니다. 셰프님, 괜찮으세요? 네. 네. 하은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도 셰프셨거든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빠, 이제 안심하세요. 드디어 끝났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25년간의 복수가 드디어 시작된 거였습니다.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재판만 남았구나.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우리 딸. 하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만에 흘리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뉴스입니다. 김한 검찰총장의 25년 복수극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TV 화면에 사쿠라테이에서의 체포 장면이 나왔어요. 전 국민이 이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25년을 기다렸다니 진짜 드라마 같아요. 이런 게 진정한 정의 구현이죠. 하은의 지지율은 90%를 넘었어요.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다카시 유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25년. 하은이 기다린 시간과 정확히 같은 형량이었어요. 방청석에 앉은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 드디어 끝났어요. 다카시가 끌려가면서 하은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체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로카미파는 완전히 해체됐어요. 25년간 대한민국을 괴롭혔던 조직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였습니다. 한 달 후 기자회견장. 김하은 검찰총장께서 특별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하은이 연단에 올라섰어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25년간의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져 나왔어요. 오늘 특별히 발표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하은이 깊은 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김태준이 운영하던 옛벚꽃 식당 자리에 김태준 셰프 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이 기념관은 단순한 추모 시설이 아닙니다. 요리사를 꿈꾸는 고아들을 위한 교육 공간이 될 거예요. 하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정직한 요리사 양성을 위한 장학재단도 함께 설립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어요.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총장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만들어 가신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은 젊은이들이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작은 식당이 있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은은 단상에서 옛벚꽃 식당을 바라봤어요. 25년 전 그 행복했던 시절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의 혼이 함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은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아버지 김태준은 정직한 요리사였어요. 그리고 끝까지 신념을 굽히지 않은 용기 있는 분이셨죠.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은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시미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칼은 아버지가 일본에서 스승님께 받은 소중한 유물이에요. 칼자루에 새겨진 정직한 요리사 김태준이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오늘부터 이 칼을 기념관에 전시하겠습니다. 정의의 상징으로 말이에요. 하은이 칼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어요. 아버지, 이 칼이 이제는 정의의 상징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정직함이 승리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흩날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첫 삽을 뜨는 순간 하은은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빠, 이제 정말 안심하세요.
아빠의 정신이 계속 살아갈 거예요. 1년 후 검찰총장 집무실. 총장님, 새로운 국제범죄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부하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하은이 파일을 열어봤어요. 또 다른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쉽지 않겠네요. 네. 하지만 총장님이라면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기념관 건설 현장이 보였습니다. 벌써 3층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좋아요. 시작해봅시다. 하은이 서류를 들고 일어섰어요. 가슴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아, 항상 정직하게 살아라. 네, 아빠. 약속 드려요. 하은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은은 퇴근 후 혼자 기념관 부지를 찾았어요. 공사가 한창이었지만 조용한 저녁에는 평화로웠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에서 가져온 작은 꽃다발을 놓았어요. 아빠, 오늘도 나쁜 사람들을 잡았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하은의 마음이 편안했어요. 25년간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빠가 심어주신 정의의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됐어요. 하늘에 별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은은 가장 밝은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빠도 보고 계시겠지? 핸드폰이 울렸어요. 새로운 사건 관련 연락이었습니다. 네, 김하은입니다. 총장님,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어요. 하은이 꽃다발을 정리하며 일어섰어요. 아빠, 또 갈게요. 아빠처럼 끝까지 정직하게 할게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제 복수가 아닌 진정한 정의를 위해 걸어가는 길이었거든요. 벚꽃이 다시 피는 그 자리에서 김태준의 정신이 딸을 통해 계속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뵐게요.